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카카오페이의 영리한 펀드 1월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1월 달엔 좀 소폭 하락했네요. 들어가는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렇습니다. 카카오 그 톡의 하단에 이렇게 점 3개 오른쪽에 있죠. 요거 터치하면 요거 페이 요게 마크가 보이시고요. 요 페이 쪽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이제 페이 증권 페이지로 이제 링크가 됩니다. 여기서 이제 하단에 있는 투자를 터치를 하시면 내 투자 현황이 짠 하고 뜨고 요 펀드 부분을 터치하시면 이제 이런 내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 자산 현황이 이제 확인이 되시고요. 여기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영리한 펀드의 이제 매월 받아보는 성적표란에 1월에 이제 공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1월 달에는 좀 0.12%가 하락을 했는데요. 제가 항상 매월 말씀드리지만 채권 펀드는 두 가지를 보자고 말씀드렸어요. 하나는 금리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스프레드라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. 금리가 이번 달에 어땠다고요? 큰 상승이었다. 그러니까 상승과 반대로 가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했겠구나. 그리고 스프레드는 축소돼야지 이익인데 보합이잖아요. 보합이라는 의미는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은 그런 박스권 움직임이었다라고 보니까 스프레드가 기여한 건 없네요. 그렇죠?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본 차익의 하락이 좀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표시가 돼 있고 이 펀드의 특징은 되게 다양한 채권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선진국의 정부 채권이나 회사채, 신흥국의 정부채, 회사채, 원화 채권, 우리나라 채권이지요. 그리고 모기지 채권 등등까지 말이죠. 수익률 그래프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샀으면 좀 좋은 성과를 상대적으로 거뒀을 텐데 상승과 하락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금리의 전망 그리고 금리의 동향을 마치 우리가 주가 지수를 보듯이 살펴보는 게 유의하다,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큰 폭으로 채권치고는 하락한 적이 있는데 이번 달에도 아마 이 펀드가 탄생한 지 설정된 지 이후로 두 번째로 월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니저 노트에 이제 국채금리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. 네. 국채금리가 하여튼 이번 달 손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. 그래서 이게 녹색이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입니다. 월 초 4일부터 한 11일 정도까지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똑같이 녹색 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의 기준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반면에 이게 이제 금리가 한 11일부터는 소폭 축소가 되죠. 금리가 하락합니다. 금리가 하락하니까 재차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월간으로는 한 0.12% 정도 마이너스가 됐네요. 즉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펀드의 기준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투자하고 있는 뭐 여기 종목들 확인해 주시면 좋고 월간 코멘트 및 향후 운용 계획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. 일단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. 듀레이션을 어떻게 해요? 방어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제가 금리가 하락하면 펀드의 기준 가격은 상승한다. 이번 달은 상승했기 때문에 기준가가 하락한 거잖아요.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데 만기, 즉 듀레이션이 만기라고 통상 부르는데요. 이게 길수록 더 많이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만기를 늘리게 되면은 금리가 하락할수록 더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런 경우가 좀 매니저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매니저가 듀레이션을 공격적으로 운용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? 앞으로 금리가 하락한다는 걸 전망하고 만기를 즉 듀레이션을 더 길게 늘린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계획상에 뭐라 그러나요? 듀레이션을 방어적으로 가져간다 그랬죠. 그럼 앞으로의 금리의 전망을 펀드 매니저는 뭐라고 본다는 얘기인가요? 네, 이번에는 하락이 아니라 금리가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을 배팅하지 않고 좀 방어적으로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신 이런 크레딧 투자 측면에서는요. 여기에 크레딧 투자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. 이 얘기는 여전히 이제 이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다. 그러면 주식 사기 부담된 돈들은 여전히 채권으로 들어올 건데 이 미 국채 금리처럼 만기가 길면서 이자를 조금 주는 채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? 금리가 상승할수록 채권 가격의 하락폭이 클 테니 상대적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이런 회사채들로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판단한다는 뜻입니다. 그 얘기가 크레딧 투자가 유효하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1월 달 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 주식시장의 과열이라든가 지속적인 상승, 그다음에 백신의 어떤 그 보급으로 인해서
뭐 일단은 경기의 방향 자체가 회복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을 감안을 해보면 뭐 금리 상승 때문에 무조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두렵기보다는 저희 그 영리한 채권의 경우에는 좀 꾸준히 이런 그 크레딧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좀 유리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